반갑습니다. 희붕님, 구름이님, 좋은날만님, 이은숙님, 김성옥님, 다운님, 미라클 메이커님, 행구영호님, 우비소녀님, 김순희님 반갑습니다. 홍홍홍님 반갑고요. 예. 시장 보고 있자니까 참 오늘 좀 그런데 오늘 좀 많이 어렵습니다. 좀 많이 어려운 시장 같고 제가 일단 오늘 보면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섹터 로테이션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어려워요. 그 부분이 좀 어려운데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오늘 일단 아침에 NXT부터 보면 외국인들은 매도였고 기관이 좀 받아가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본장에서도 외국인들 거래소 코스닥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1조가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콜 매도는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주 5월 6일부터 4거래간 꽤나 큰 금액의 매도가 콜 쪽에서 나오고 있고 이걸 개인이 받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거래소 지수가 추가로 올라간다라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반도체 위주로 또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뭐 전자닉스가 있는 우리나라 증시 당연히 이제 갭상승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차익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소부장에서만 좀 차익이 나오는 느낌이고 그리고 다른 섹터들 수급이 거의 안 들어오는 분위기 그냥 전자닉스만 계속 센 그러니까 이게 전자닉스에서 좀 수급이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도 내려오고 거래소는 지금 과열 구간이거든요 이미. 그리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콜 매도를 때리는 거 봐서는 살짝 쉬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약간 그런 여러 이해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그래서 수급이 이게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원활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딱히 강한 섹터가 뭔가라고 봤을 때 글쎄 강한 섹터가 오늘 있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수급의 이동이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좀 많이 데일리로 많이 빠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아침부터 유리기판하고 액침냉각 쪽이 수급을 좀 NXT부터 좀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네들도 사실은 시가 대비해서는 다들 좀 내려와 있어요. 시가보다는 좀 약한 모습들이고 그나마 조선주가 좀 강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조선, 우주항공 근데 얘네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원활하다라는 느낌까지 받고 있진 못합니다. 오늘은 특이한 게 섹터가 뭐가 간지 좀 분간이 그나마 여기 광통신이 조금 있어요. 수급이. 그리고 전력반도체 쪽. 근데 보면 예를 들면 반도체다 이렇게 했을 때 잠깐만요. 예를 들면 반도체다 이렇게 보면 군데군데 강한 것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전공정 장비 쪽이 좀 강하죠. 원이어 페스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패스케 홀딩스. 그 전공정 장비 쪽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TEMC가 화학 소재 쪽에서 제일 강해요, 계속. TEMC.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딱딱. 통신 장비 그나마 좀 강하고. 여기 DB하이텍하고 코스텍시스.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에선 DB하이텍, 코스텍시스. 전공정에서는 원이에페스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나머지 강한 게 과연 있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냥 전향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마이크론 이런 거 8% 올랐다가 차익 맞은 모습이고 일단 46,000원까지 갔었네요. 뭐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반도체에도 이쪽 온디바이스로 가도 뭐 딱히 미래 반도체 정도 세네요. 오히려 차익 나오는 것들이 더 많고 그럼 다른 쪽으로 수급이 갔나?
그러니까 유리기판도 시가 대비해서 내려와 있거든요, 다들. 그럼 다른 쪽으로 수급이 갔나 하고 보면 딱히 그렇지는 않고, 수소에선 두산 퓨어스에 그냥 혼자 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약간 보면 그 강한 섹터도 없는데 그 각 섹터별로 몇몇 개가 계속 올라가는 것들은 좀 있는 분위기? 약간 요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섹터별로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소수의 종목들이고, 파도도 이거 계속 가죠. 파도, 두산퓨얼셀, 뭐 이런 것들. 2차전지가 그러면은 수급을 받았느냐? 2차전지 약해요, 오늘. 자동차? 자동차가 이제 지난주에 보면 로봇하고 연계된 자동차 같이 좀 움직였었는데, 얘네가 오늘 아침부터 반도체로 관심이 다 가니까 일단 약세로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나마 얘네가 좀 수급이 들어오나 생각은 좀 듭니다. 요 자동차 쪽하고 로봇 쪽 그나마 이게 이제 그나마인 것 같고, 로봇에선 지금 SBB테크가 오늘 개별적으로 또 세네요. 그러니까 이제 섹터별로 개별적으로 센 것들이 한두 개씩 있어요. 근데 이제 딱 그냥 그게 다인 것 같고, 바이오가 그럼 좋냐? 바이오도 약해요, 당연히. 약한데, 뉴스가 있었던 큐라클 강하고요. 티슈진 계속 신고가 가고 있고, 펩트론 강합니다. 심지어 바이오도 몇몇 개만 딱 짚혀서 그냥 움직이는 그림. 전선 쪽 전력 설비 다 오늘 조정이고요. 그러니까 이래 놓으니까 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뭘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나마 양자 쪽 조금 움직이는구나. 근데 이제 야, 이 정도면은 하락 종목이 꽤 많겠는데, 꽤 많아요. 지금 거래소도 상승하는 게 200개가 안 될 정도고, 코스닥 한 3배 정도 되죠. 400, 1200이니까 3배 정도 배수로 하락하는 걸 좀 많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계속 보면서 시장 왜 이렇게 어렵지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어렵다 오늘 장,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걸 굳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떤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떨어지는 폭도 꽤 큰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예, 딱 부담스럽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만약 오늘 오전에 들어가서 바로 승부를 본다면 저는 조선 아니면 우주항공 쪽을 택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 꼭 오늘 안 팔아도 되라는 관점이라면 반도체 아니면 그러니까 로봇 자동차 이쪽으로 볼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생각이 그냥 드는 오전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주도 사실 그동안 계속 안 좋았는데 뭐 오늘 어마어마하게 센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진짜 오랜만에 반등하는 거고요. 조선도 사실 그동안 엔진주 빼고는 다 안 좋았는데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하는 겁니다. 펜트로? 아유, 진짜 참. PIM이 급락하다 올라왔구나. 아까 많이 빠졌었는데. 저도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힘이 안 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나마 이제 좀, 제일 무난하게 살만한 거는 자동차랑 이쪽인 것 같아요. 로봇. 예, 자동차 로봇이, 자동차 로봇 반도체 이쪽, 피지컬 AI 쪽. 이게 그나마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유인 것 같고, 내일이나 모레까지 감안해서 얘네가 오늘 무조건 오른다라는 보장까지 못하겠는데, 그나마 이쪽이 좀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 나은 것 같긴 하고,
이제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미중 정상, 퍼스텍 올라오네. 얘 자리가 좋긴 한데. 퍼스텍 자리가 좋긴 하죠. 그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주에서 그나마 10%대 두 개가 있네요. 스피어랑 HVM. 스페이스X 직접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반응을 하네요. 어렵네, 어려워. 이 온디바이스 AI 이쪽도, 일단 오늘은 좀 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차라리 좀 기회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온디바이스 AI. 여기서, 다 좋은 것 같은데? 세미파이브, 제주반도체, 칩스, 텔레.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얘네들은. 지금 가격에 사도 다 먹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근데 이제 오늘 오른다는 보장은 없고. 서클은 제가 요즘 거의 체크를 안 하고 있는 회사인데, 서클인데, 인터넷으로. 글쎄 올시다. 잘 모르겠네요. 차라리 얘는 차트 이쁘다. 밑에서. 잘 돌려놨네. 우주. 너무 자잘한 것들이 움직인다. 요즘 넥스트 칩 잘 가더라고요. 그 로봇하고 이쪽으로 봐야겠다 오늘은. 여러분, 로봇, 반도체, 자동차, 피지컬 AI 쪽이 그나마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접근을 한다면 최근에 들어간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 저희도 많기는 한데 대부분 좀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종목들이 이익 실현을 한 거 말고는. 그래서 조금 제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접근을 하더라도 아마 오후에 무언가를 살 것 같은데 그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고. 반도체도 기왕이면 피지컬 AI 쪽으로 연결되는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아니면 이번 주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했을 때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아마 걔네들은 좀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MBR 모션? MBR 모션이 로봇 관련주 아니에요? 자동차 로봇? 근데 이거는 이날인가요? 5월 7일 날, 뭐, 속상하지만 손절을 했어야 돼요, 이미. 좀 이날 많이 빠졌었네. 거의 하한가였네, 거의. 몰라요. 저도 이거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움직임이 되게 좋았다가 지금 다 밀어버렸죠. 수급으로 이런 건 민 건데, 글쎄요. 제가 MBR 모션을 막 보고 있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날 하한가 갈 때 제가 봤던 기억은 나요. 이거 왜 이렇게 빠지지? 라고 봤던 기억은 나는데. 삼성 파업 이슈도 파업 이슈인데, 그, 로봇주가 기본적으로 삼성 파업 말고도, 이제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또, 그,
이제 좋게 좋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파업 이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잠깐만요. 아이씨. 됐다. 의자가 이상해서. 그 중요하게 SBB 왜 이렇게 쓰냐? 중요하게 보는 건 그 이런 거죠. 제가 그 주말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보시면 그 로봇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슬라 옵티머스가 있고, 뭐 중국 유니트리가 있고, 뭐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IPO 이슈가 있고, 얘도 IPO 이슈가 있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7월경에 예전 테슬라 전기차 생산 라인에서 이제 제품이 나온다고 하죠. 초기 생산 시작한다고 하죠. 지금 5월이니까 이제 이슈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로봇 쪽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파업 이슈가 그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해준다라고 봤을 때, 이게 연속적으로 이 이슈가 확장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해서 확장이 될 수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요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하반기로 가면서 계속 있을 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7월경에 초기 생산 시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심이 많이 받을 텐데, 게다가 얘네 조정을 다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고, 게다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게 자동차랑 연결이 되잖아요. 자동차랑 연결이 된다 라는 것도 메리트인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하고 항상 비견되는 섹터가 자율주행인데, 얘네가 결국 피지컬 AI라서 같이 거론이 되는 거죠. 자율주행은 사실은 로보택시가 이미 그 각 대륙별로 이제 다니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미.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산이 더 돼야 되는 상태인 거고, 이건 이제 제도나 규제나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은 모두 피지컬 AI,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디바이스 AI인 건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전부 B2B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B2C로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디바이스 AI로 전가가 되는 건데, 얘네도 투자를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온디바이스 AI의 지금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들이 로봇과 자율주행이고, 이런 일정들이 다 계속 지금 빼곡히 있단 말이에요. 같이 움직일 수 있어 보여요. 뭐가? 로봇하고 자율주행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관련돼서 주목받을 수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피지컬 AI 시대에 필수로 필요한 반도체. 이게 같은 맥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세 섹터가. 그래서 오늘 굳이 접근을 한다면 저런 것들이 저는 그나마 제일 좋아 보인다. 근데 오늘 단기로 오늘 들어가서 오늘 뭘 해보고 이걸 하려면 우주항공 아니면 조선인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슈어예요? 슈어 좋은데. 슈어는 좋은데. 자, 슈어는 별로 빠지지도 않네. 빠졌을 때 샀어야 되나?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요, 그냥 뭐 디테일하게 갈 수도 있지만,
좀 심플하게 보면 현재 제일 관심이 가는 섹터는 결론은 이제 로봇, 자율주행,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제일 조금 매력적으로 보인다. 반도체에서도 저는 이쪽이 조금 그리고 혹은 뭐 전력 반도체나 이런 쪽 전력 반도체 그 저전력 반도체 뭐 아니면 뭐 PIM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것도 아니죠. 이거는 저는 이제 대장주를 하나씩 꼽으라면 로봇의 대장주가 뭘까? 저는 로보티즈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레인보우도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그리고 그 현대 모비스 이런 것들, 액체 만도 이런 것들이 약간 대장주 라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은 현대 오토에버, 슈어소프트테크. 근데 이거 제가 주말에 했어요, 여러분. 제 주말 유튜브 찍은 거 보시면 구구절절 나옵니다. 예, 구구절절 나오고 얘네들 말고도 많아요. 뭐 로봇 쪽에서도 많고 자율주행 쪽도 많고 한데 그 온디바이스 대장주가 뭐예요? 제주반도체잖아. 저는 이제 칩셋 미디어 좋게 보고 오픈 엣지 좋게 보고 가온 칩스 좋게 봅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사도 다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런 것들은. 일단 그렇게는 보는데 시장을 또 보면은 참 어렵네. 어려워. 오늘 장 쉽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뭔 말하는지 제가 지금 대장주만 대충 찝어드렸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제 개인 유튜브 어제 찍은 거 있어요. 라이브로. 그거 한번 보시면 종목들을 더 확장해서 이것저것 막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그림만 하나 보여드리면 SBB테크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시면 이거 오늘 반응을 하네. 제가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그 인덱스 보고서가 나왔는데 맞아, SBB 어제 얘기 드렸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한 70페이지짜리 보고서였거든요. 최근에 로봇 관련돼서 이렇게 인덱스 보고서가 나온 게 이게 아마 5월달에 최초일 겁니다. 이게 아마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걸 텐데 여기 쭉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좀 되는데 로봇 부품이 있고요. 로봇 OEM이 있고 글씨 잘 작아서 안 보이죠, 근데. 그리고 여기 이걸 산업화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로봇주는 이 로봇 OEM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 유일로보 피겨 AI는 SK,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는 LG, 두산 로보틱스 두산, 유로메카 포스코, 현대 로보틱스 현대, 하나 로보틱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대기업하고 그룹사들하고 이렇게 그 그룹사의 서포트를 받아서 로봇을 생산하는 정도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로봇주인데 여기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쭉 있죠. 그 중에서도 액추에이터하고 로봇 손이, 로봇 핸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액추에이터 대장이 로보티즈인데 최근에 SBB테크를 여기 보시면 빨갛게 해놨잖아요. 로보티즈, SBB테크. 이 두 회사를 같이 놓고 핵심주라고 하더라고요. SBB가 좀 싸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로보티즈가 대장이고, 그 다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SPG를 못 샀으면 SBB를 사고. 사실 오늘 SBB가 너무 가면 SPG를 사도 무방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핵심주입니다. 핵심주.
로봇 손까지 보면 원익 홀딩스도 볼 수 있는데 로봇 손에도 로보티즈가 들어가고 플랫폼에도 로보티즈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장을 로보티즈로 보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로봇주 대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저는 로보티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부품에서 핵심 부품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봅니다. 제주반도체는 좋아요. 제가 아까 회원방에서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하고요. 여튼 제주반도체 좋습니다. 좋아요. 어디 갔어? 좋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거 들고 계시면 그냥 내비 두세요. 쭉 내비 두십시오. 오픈 엣지 좋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주 반도체와 오픈 엣지의 차이라면 약간 이렇게 봐요. 둘 다 좋거든요. 근데 실적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제일 나오는 기업은 아마 제주 반도체가 될 거고, 이제 칩셋 미디어, 오픈 엣지 순서죠. 순서대로인데 오픈 엣지도 나쁘지 않아. 가온 칩셋. 제가 이거 다 좋다니까요. 온 디바이스 AI 쪽은 다 좋아 보여요. 이런 애들은 전 다 좋아 보여요. 제주 반도체, 칩셋 미디어, 오픈 엣지, 가온 칩셋. 뭐 추가로 더 얘기하려면 할 수 있죠. 뭐 자람테크도 좋아 보이고 뭐 있는데 많아요. 많은데 다 좋아 보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다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모비스는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모비스는 쭉 많이 올랐을 거고, 그 현대차 그룹 내에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이 현대 모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비스가 현대차 내에서는 제일 좋은 거고요. 맞습니다. 국내 우주는, 그쵸? 국내는 테마죠. 국내는 테마죠. 테마가 더 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도 보면 이제 우주 산업을 키우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 위주로 센 게 아니라 그냥 테마주 위주로 좀 센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그래도 코스닥이 좀 낙폭을 줄여서 종목들이 조금씩은 낙폭을 줄이는 것 같네요. 좋게 보는 이유요? 얘네들을 좋게 보는, 얘네는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예요. 대장주. 얘네를 좋게 보는 이유 설명을 쭉 했죠. 네. 로봇부터 출발을 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얘네가 다 이제 피지컬 AI 대장주 격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그러니까 이 로봇과 자율주행이 온디바이스 AI의 대표적인 지금 구체화된 무언가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그 글라스 쪽이라고 해야 되나? AI 글라스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보편화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로 AI 글라스 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럼 이쪽하고 연관된 종목이 뭐예요? 얘네들 몇 개 없어요. 예, 사실 종목들이. 이쪽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가 이제 전반적으로 현재 시대에도 맞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제가 주말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또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조금 약해지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조금 올라왔고요. 코스닥을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했네. 야, 근데 웃기게 하이닉스가 더 세군요. 하이닉스 200만원, 하이닉스 190만원, 삼성전자 30만 전자 200만 닉스네요. 이제 엄청 세네요 정말 하이닉스. 코아
코아시아도 반도체죠. 온디바이스 AI 쪽 SBB 상위에요. 진짜 상한가네. SBB나 살 걸 그랬다. 이게 이제 하모닉 감속기 이쪽인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싸다, 관련된 주식 중에. 라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고서 바를 받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급등을 했고, 아까 보여드린 그림을 다시 보면요, 사실 여기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어기는 RS 오토메이션 아진엑스텍인데, 최근에 아진엑스텍은 한번 움직였잖아요. 이게 이제 로봇 모션 제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메스인가요? 네, 시메스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 이 회사는 풀필먼트 쪽, 즉 쿠팡 쪽으로 원래 로봇을 받는, 여기에 있죠, 지금 시메스가. 얘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로봇 모션 제어, 나우 로보틱스 막 이런 거, 내재화를 좀 해놓은 기업들도 있어요. 이렇게 로봇 모션 제어를. 예전에 이제 RS 오토나 아진엑스텍은 M&A 루머가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런 회사들, 조그마한 회사들 그냥 사가버리면 이 기술을 내재화 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루머가 많았던 기업들이죠. 조그만한 종목들, 스몰캡. 그래서 아진엑스텍은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거 매매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바닥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매매하는 거고요. RS 오토는 안 갔으니까. 둘 다 모션 제어고요. 그리고 시메스 예전에 매매 많이 했던 건데, 시메스가 어떻게 된 거지? 시메스 로보틱스가 됐구나. 얘도 예전에 매매 많이 했던 건데, 괜찮네요. 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쪽도 한번 볼까? 이쪽도 그냥 이렇고, 우주항공 HVM이 많이 가네. 컨택. 저는 우주항공에서는 사실은 직접 스페이스X 연관으로는 스피어나 HVM을 보는 게 맞는데, 조금 위치가 부담이 돼서 개인적으로 보던 주식들이, 여기 어디 갔냐? 루미드, 컨택이 움직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거든요. 저는 루미르랑 캔코아가 좀 비슷한 것 같고, 컨택이 움직임이 좋기는 해요. 컨택이 제일 그렇습니다. 뭐 그린광학 이런 거는 이제 개별주고 약간. 근데 이제 오늘은 지수에 비해 계좌가 구릴 수밖에 없는 게,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시장의 분위기만 그냥 놓고 보면, 야, 이거는 하락장인데? 라고 느낄 만한 분위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반도체로 매기가 가서 막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전자닉스 영향이 확실히 커 보입니다. 좀 많이 지나치다, 지금 레벨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밸류에이션이 된다는 것 자체가 최대 메리트죠. 예를 들면 하이닉스로 한번 치면, 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이제 190만 원이에요. 이게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1348조란 말이죠, 지금. 1348조인데, 지금 실적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는, 올해만 계산을 해도, 한 7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내년 정도로 계산을 하면, 5배? 4배? 5배? 비싸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실적만 놓고 보면.
밸류에이션이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신기한 거죠. 근데 예전에는 진짜 싸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딱 이제 적정가로 약간 가는 분위기는 있네요. 얘네가 지금 한 1500, 잠깐만. 어디까지 가는 게 좀 정상으로 보이냐면, 2000조? 2000조? 자, 맥시멈 2000조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1500조는 무난해 보이고, 맥시멈 2000조까지는 밸류에이션이 가능해 보여요. 근데 원래 하이닉스가 그 멀티플을 그렇게 높게 주던 회사는 아니라서, 맥시멈 2000조. 지금 1340조. 근데 쉬었다가 가야 되지 않나? 너무 많이. 지금 단기 2배거든요,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2배가 올랐다라는 건, 한 달 만에. 삼전닉스를, 이거 뭘 할 게 있나, 지금? 이제 와서. 들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죠. 매매할 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삼전닉스는 안 팔아야죠. 떨어지더라도 안 팔아야 돼요. 많이 올랐어도 안 팔아야 되고, 떨어질 것 같아도 안 팔아야 되고, 그냥 어쨌든 이 상승장의 끝까지 함께 한다라는 마인드로 가야지. 그래서 사실 삼전닉스는 지금 사도 먹긴 먹을 거예요. 지금 사도. 지금 오늘 이 오른 가격에 사도 먹기는 할걸요. 뭐 뺐다가 먹을지 뭐 이건 모르겠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지금. 삼전닉스는 딱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른 것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얘도 실적이 좋은가 본데 최고가네. 개인 콜옵션이 이기는 흐름이요. 뭐 그럴 수도 있나? 지금까지는 뭐 그런데 콜옵션 한번 볼까요? 콜옵션. 근데 별로 안 움직일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한번 봅시다. 콜옵션 뭐 뺏을 볼까? 야, 씨. 이번 주 만기잖아요. 콜옵션이 계속 생겨나고 있네, 지금. 너 지수가 너무 올라가지고, 야, 씨. 콜옵션이 그냥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거 봐, 지금 다 생긴 지 3일밖에 안 됐네. 뭐야? 잠깐만. 맞아? 좀 됐구나. 야, 다 생긴 지가 얼마 없어요. 얼마 안 돼요. 생긴 지가. 이번에는 이제 가끔 나오는 그 개인들이 옵션으로 외국인을 이기는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밖에 뭐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항상 이기진 못하거든요. 대략 한 10번 싸우면, 10번 싸우면 한 번 정도는 져요. 한 번 정도는 개인들이 먹기는 해요. 그 한 번이 2번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긴 하죠. 그쵸.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수급이 싹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PG도 지금 플러스구나. 로봇주가 그나마 조금 돌리네. 보니까.
증권주는 최근에 역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얘네도 유한타, 삼성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수급이 지금 수급이 빠져나가서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그냥 지금 수급이 너무 전자닉스에 몰려있고 그나마 피지컬 AI 쪽에 대한 시장 관심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빨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증권주는 살짝 조정주는, 근데 증권주는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증권주는 실제 이제 업황을 보면 이 지수가 많이 올라서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증권사 지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많이 좋아요. 많이. 그러니까 조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직원들 약정이라고 하는데, 약정, 요즘 증권사 직원들 약정의 평균이, 참고로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제일 많이 약정을 해봤던 금액보다 높습니다. 평균이. 레벨이 완전 달라져 있더라고요. 레벨이 완전 달라져 있어요. 예전 대비 한 약정이 한 3배, 4배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평균만.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실제 실적이 3배, 4배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제약바이오가 살아나야 뭐 이쪽이 그 코스닥이 뭔가 기지개를 펼 텐데 참 야속하게 계속 약하네요. 그 와중에 이제 강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티슈진이 제일 세죠. 그냥. 근데 많이 약해요. 에이프릴. 그나마 최근에 좀 그 보고서가 나왔던 에이프릴, 티슈진, 그다음 펩트론은 릴리 기대감이 좀 최근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나마 세긴 하고, 큐라클은 임상 라이센스 아웃을 했거든요 오늘. 그거 치고는 약해요. 뭐 이게 라이센스 아웃 계약의 그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치고는 좀 약한 것 같고, 제약바이오가 영 힘을 못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와 로봇의 차이가, 일단은 로봇이 먼저로 보여져요. 왜냐면 로봇은 지지난주 한번 움직임이 이미 있었거든요. 한번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기 더 쉬운,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든다는 표현을 했는데 머리를 들었고, 바이오는 아직 그 모습이 안 나왔거든요. 바이오는 어떤 단계냐면 그냥 몇몇 선도주들이 그냥 눈에 띄는 정도의 단계라서 아직 전반적으로 섹터가 바닥을 치고 머리를 든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아직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우선순위는 로봇이 먼저인 것 같아요. 바이오는 그 다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근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돼야 코스닥이 좀 원활한 상승세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지금 툭탁툭탁 거리니까 코스닥이 계속 흐름을 못 가져가는 거고요. 그 흐름을 못 가져가는 배경에는 전자닉스의 초강세가 계속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는 피지컬 AI가 좋아 보일 수밖에 없기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낙폭과대이자 어떤 그 코스닥 시총과도 연관되어 있는 로봇주. 근데 하필 얘네는 피지컬 AI. 그리고 얘네는 2주 전부터 움직임이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이미 섹터 단위의 움직임이. 그럼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게다가 지난주부터는 자율주행은 또 뭐가 있죠? 현대차 그룹이 껴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심지어 반도체랑도 엮을 수가 있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라면 얘네가 제일 잘 맞아 보인다는 거죠. 로봇 자율주행, 온디바이스. 그리고 마이크요. 마이크. 자,
그 오픈에 뭐 이제 그런 걱정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기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기사 보니까 이제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이닉스한테 자기네가 이제 빅테크가 우리가 장비 대줄 테니까 생산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요구까지 오고 있대요. 좀 말도 안 되는 호황이기는 한 거죠. 반도체 쪽이. 그래서 너무 먼저 여러 우려 사항을 계산을 해볼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그리고 그건 있어요. 딴 걸 다 떠나서 애초에 반도체가 꺾이면 이번 상승장이 끝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반도체는 꺾이면 안 돼요. 꺾인다기보다는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으로 가야지, 반도체가 꺾이고 다른 쪽으로 올라간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반도체가 대장 섹터라서 얘네는 결국 이번 상승 파동에 끝까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그걸 일단 대전제로 생각을 해놓고 봐야 돼요. 반도체가 빠지고 다른 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쉬어간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쉬고 딴 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져야죠. 끝나는 거는 같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대마불사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반도체가 약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이유 때문에 특정 섹터가 강하고 약하고 이거를 약간 넘어선 단계인 것 같고, 지금은 약간 그냥 수급이 특정 섹터로 쏠린 게 가장 뭐 직접적이자 가장 뭐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수급이 그냥 쏠린 것들. 그리고 지금 그 바이오는 그런 데서 외면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는 소외 섹터잖아요, 사실. 바이오는 소외 섹터라서 뭔가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아직 그 모습이 안 나왔죠. 참고로 로봇도 그동안 계속 소외 섹터였는데 한 2주 전쯤에 어떤 그 트리거가 나와줬어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게 결국 그 파업을 어떤 이슈 삼아서 움직임이 한번 잡혔거든요. 섹터 움직임이. 섹터 움직임이 한번 나와야 돼요. 근데 바이오는 그렇지가 아직 못하잖아요. 그 차이죠. 그 차이고 아직 수급이 안 가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고 그나마 오늘 건드린다면 로봇 자율주행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온디바이스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제주는 얼마? 58,000원? 왜 간 거야 근데 갑자기 또 소개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구나. 텔레 오픈했지. 삼양 좋더라고요. 지금 몇 프로예요? 아침에 8% 오른 거 봤는데 11%. 삼양 실적 나왔네. 1분기 최대 실적 영업이익 65억. 그냥 뭐 예상치만큼 나오긴 했네요. 실적 대비 그냥 적절한 주가인 것 같긴 한데 매출 407억, 매출도 잘 나왔네.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뭐 실적 때문에 움직였다고 보긴 이거는 어려운 거고, 아침부터 움직였네요. 실적 때문에 움직였나 본데? 근데 얘가 자리가 사실은 지나고 봤더니 여기가 좋은 자리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봤으면 샀을 텐데 저도 금요일에 못 봤어요 이거를. 이 정도 자리였으면 사도 되거든요. 이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오늘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긴 하고요.
좀 좋죠. 여기 갭까지 딱 메꾸고 기준선 확인하고 구름대 확인하고 그리고 슈팅. 되게 정석이긴 하죠, 이런 게 차트는. 유리기판, 뭐 유리기판도 있고. 유리기판은 사실 광통신의 CPU와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결국 유리기판도 그렇고 패키징 2.5D, 3D 패키징도 그렇고 전력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사실 향하는 건 뭐냐면 반도체의 효용성을 올리는 거거든요. 결국 그게 또 피지컬 AI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들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관련 주기도 하죠, 피지컬 AI에. 그리고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 이제 PIM이라고 해서 프로세싱 메모리, 요 시장도 엄청 커질 텐데 그 패키징 관련돼서 대장주가 아마 네페스. 근데 네페스도 많이 오르긴 했죠. 이거 다 제 그 유튜브에 주말에 다 설명을 해놨었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40분 이 정도 거예요. 영상이, 라이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꾸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미국 시장 봐가면서 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올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패드워치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프로버빌리티 보면 이렇거든요. 다 동결 확률이 높은데 6월달, 7월달, 9월달까지는 인상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10월달, 12월달이 조금 생겼어요. 특히 한 12월달 정도가 19.9%까지 생겼어요. 물론 이거는 계속 변해요. 이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확률 자체는. 근데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27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실히 인상 확률이 꽤 있어요. 그쵸? 이게 시장이 뭘 프라이싱 하는 걸로 저는 보여지냐면 이제 그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에 대한 그 영향, 전쟁이 이제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 이 전쟁이 가져올 여러 영향들, 여러 부작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이번에 고용도 생각보다 좋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또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내년 정도니까,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가 사실은 그 제가 볼 때는 그냥 쭉 올려버리면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 지수를 만약에 급등을 시킨다?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저는 올해 10월달 정도 지수가 고점을 칠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어요, 사실 현재로서는. 근데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올해 하반기 특정 시점에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조금씩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코스닥이 비빌대면,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그 상승 사이클의 그 마지막 피날레는 코스닥이 찍을 거라고 보거든요. 코스닥이. 그러니까 얘네가 대체 언제부터 움직일까? 갈 길이 먼데.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갈 길이 아직 먼데. 지금 이제 1200에서
계속 한 달째 비빌대고 있는데 거래소는 갈 만큼 갔죠 이미. 사실은 거래소 지금 몇이야? 7,850 거의 8,000이잖아요. 8,000. 아니 뭐 이 속도면은 내일 모레면 10,000포인트 갈 것 같은 속도 아니에요 지금? 내일 모레면 10,000포인트일 것 같은데 문제는 코스닥이 완전 소외돼 있죠 지금. 코스닥이 갈 길이 멉니다. 이게 월봉이거든요 코스닥. 월봉인데 월봉상 사실 다 뚫려 있어요 지금. 다 뚫려 있어요. 조금 어느 정도 세게 좀 갖다 붙여도 하등 이상하지 않거든요 월봉상은. 강동신은 테마로 가는 거고요. 예, 테마로 가는 거고. 16분. 삼양일식캠. 그러니까 국민성장 펀드가 뭔가 마중물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바람은 있는데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녹록치가 않은 건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팩트인 것 같고. 하락 종목이 한 3, 4배 많죠. 아,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 하던 거 좀 이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저도 한 10월달 정도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봐요. 10월달이면 공교롭게 딱 인상 확률이 높아지는 딱 그 시기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시점이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면, 생각보다 진짜 그 코스닥이 치고 가는 장이 더 뒤로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상승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보는데, 여기에서의 최대 변수는 누구냐면 캐비너시잖아요. 제가 트리밍 CPI 얘기도 했을 거고, 캐비너시가 키를 쥐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의 얘기에 따라 이 확률들은 계속 바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계속. 그리고 이번에 CPI 나올 때 트리밍 CPI도 나올 거거든요. 그 수치를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본다고 했으니까. 광통신은 테마가 아니죠. 근데 이제 광통신 관련주 중에서는 테마주가 많은 거지, 광통신 자체는 테마가 아니죠. 예. 그 예전에 반도체 쪽에서는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했었고, 그리고 우주항공에서는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이거를 끌어올 수 있는 그 연결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광통신은 당연히 그 스토리가 있는데 상당수 기업들이 솔직히 테마주입니다. 좋은 기업도 있고요. 그 차이인 것 같고, 3빌리언이 많이 빠져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이거 이거 전저점까지 또 내려왔네. 야, 이거 모양이 살릴만 하면 내려오고, 살릴만 하면 내려오고. 근데 이게 뭔 일이 있어서겠어요? 딱히 그런 건 없어 보이는데요. 딱히 뭔 일이 있어서 빠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쪽이 전반적으로 프로틴은 어때요? 다 안 좋지 않아요? 지금 아직? 얘는 저점까지도 깨졌네.
유로핏은 어떻습니까? 유로핏도 전저점까지 와 있고 이쪽이 다 약해요 지금 보니까. 로킷, 네, 로킷도 최근에 계속 내려왔고 오늘 올라오는 거지만 계속 내려왔고. 토모큐브 혼자 다릅니다. 토모큐브 혼자만 다른데 얘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모멘텀도 있고 해서 조금 다르지 않았나 싶고, 얘 혼자만 조금 달라요 움직임이. 나머지는 다 비슷하네요. 이게 강약 차이만 좀 있고. 성호전자는 뭔 일인지 걔네가 엄청 많이 들고 있죠. 그 액티브 ETF 펀드에서 좀 많이 들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수급도 좋고 하네 성호전자. 솔직히 손은 안 나가는데, 손은 안 나가는 류의 주식이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더 갈 것 같긴 해요. 더 갈 것 같긴 하고. 그렇죠. 야, 대한광통시 이런 게 이제 손이 안 나가지만 더 갈 것 같은 류의 주식. 야, 진짜 많이 갔네. 얘는 불과 한 1년 전에 400원이었어요. 400원. 400원짜리가 27,000원을 갔네요. 400원짜리가. 성호전자도 몇백 원, 이건 900원짜리. 900원짜리가 5만원 같고. 국민펀드?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다. 바이오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리고 바이오를 신규로 사고 싶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돼요. 뭔가 시그널이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머리를 들어야 된다니까. 머리를 들 때 들어가는 게 맞고 바이오는. 근데 이미 들고 있는 바이오라면 그냥 내비두는 게 맞죠. 근데 내가 바이오 비중이 압도적으로 제일 높다 이러면은, 그러면 고민이 많이 되는 건데, 사실은 비중을 이게 줄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일 높은 비중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줄여야죠 뭐 그건. 근데 적당한 그냥 비중이면 내비둬야 되는 구간이라니까요 바이오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사실은 우주항공도 오늘 진짜 간만에 반등하는 거예요. 우주항공도 제가 계속 보고 있었지만 저도 아예 우주항공 답 없나 보다까지 최근에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러니까 또 반등을 하네. 그리고 로봇도 사실은 한 2주 전, 지금이야 좀 바닥에서 막 지난주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다 까먹으셨겠지만 한 2주 전만 해도 로봇도 답 없는 섹터였거든요. 약간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헥토 파이낸셜 이런 거 아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네. 오전에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유, 이쪽은 약간 테마성이 조금 더 짙어가지고요. 스테이블 코인 나쁘진 않은데, 다른 굵직한 섹터들의 움직임이 더 눈이 가서 지금은 그냥 그렇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로봇은 연초부터 안 좋았어요. 올해 들어와서. SY 스틸텍. 아 근데 왜 개별 종목 상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개별 종목을 왜 자꾸 얘기하세요? 개별 종 여기 그 국고처가 아니라 예, 종목 상담하는 코너가 아닙니다. 그냥 바닥이네 뭐. 근데 지금 그 종전하고 관련돼서는 생각보다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얘기가 있는 듯 하다가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뭐 또 주말 사이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종전이 되니 많이 뭐 이러고 있는데 스마트 레이더 진짜 오랜만이다. 잠깐만, 스마트 레이더. 사실 난 스마트 레이더는 왜 못 가는지가 조금 납득은 잘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갈 법한데 이게 LG노텍이 투자한 회사예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그리고 자율주행 수혜주고요. 근데 주가가 제대로 간 적이 한 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자리를 한번 뚫어야 돼요. 241선을 한번 뚫고 뭐 안착을 하든 뭐 하든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밑에서는 굳이 보지 마시고 이제 이 자리를 뚫을 거의 다 오긴 했는데 8,000원대 위로 안착을 해주면 그때부터 한번 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왜 움직이는지. 두산 퓨얼셀은 뭐, 예. 아, 두산 퓨얼셀 10만원을 간다. 이게 저거를 저렇게 다 온전하게 근데 문제는 들고 가기가 쉽지 않은 장 같아요. 그리고 꼭 저런 이제 IT로 치면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이 이게 수소 쪽인데 반도체로 치면 저는 약간 주성 엔지니어링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도저히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 기업인데 계속 올라가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섹터 불문하고 저런 식으로 계속 땡기는 종목들이 섹터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 전자닉스는 지금 사기 어렵죠. 예. 일단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바로 산다면 저는 이쪽이 좋아 보인다니까요. 일단은 AI 글라스도 몇몇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지금 얼마 해줄까? 유프렉스. 야씨, 좋은 자리도 내려오고 있네. 유프렉스, 사피엔 반도체 얘네들이잖아요. 선익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글라스, AI 글라스 쪽인데 저쪽도 좋죠. 우주항공하고 로봇은 되게 그 결이 다른 섹터거든요. 그러니까는 둘 다 실적보다는 그러니까 성장 내러티브에 기대고 있다는 거는 비슷한데 결이 사실은 조금 달라서 어려운 질문인데 참 어려운 질문이네. 달라요. 뭔가 다른데 로봇하고 우주항공 확실히. 제주반도체가 뭐 공시 번복이 있었어요? 모르겠네. 봅시다. 뭐 어디요? 얘도 또 투자주의 이거 걸려있구나. 공시 번복을 한 적이 있나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제주반도체가 불성실 공시 예고를 받은 게 있어요?
그 B2B에서 B2C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AI에 투자한다라는 게 다 뭐예요? 투자. 캐펙스 투자죠. 그리고 그 AI 뭐 병목 현상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결론은 다 데이터 센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왜 필요하죠? 이게 왜 계속 필요할까요? AI 시대의 필수잖아요. 이 결국은 B2B 투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캐펙스 투자라고 하거든요. 규모의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투자만,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투자하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투자를 했으면 실적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 생산을 해내면서 거기서 매출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B2B에 투자를 하면 결국은 B2C로 즉 우리 소비자한테까지 와야 여기서 이제 돈을 확 뽑아내는 거거든요. 예, 돈을 뽑아내는 거 여기서 B2C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피지컬 AI라고요. 그 대표 주자가 로봇하고 자율주행이고, 또 이게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만연해지는 단계로 가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런 것들은 제품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로봇도 사야 되고, 자율주행 차도 사야 되고, 스마트 글라스도 사야 되고,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온갖 제품들에 다 AI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비자가 구매를 하겠죠. 그게 이제 다 처음에 투자를 했던 이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빅테크, 이게 캐펙스 투자했던 애들 쪽으로. 그래서 그때 AI 버블론 나온 게 뭐예요? 캐펙스 투자는 계속 하는데 니네 B2C로 언제 넘어가서 언제 돈 언제 벌 거야? 이거였잖아요. AI 버블론이. 예. 그 차이죠, 뭐. 텔레칩스 좋다 근데. 또 왜? 텔레칩스가 어이구. 오, 텔레칩스 좋네. 근데 뭐 벌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제주 반도체가 왜 쓸까요, 여러분? 제주 반도체가 왜 쓸까?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 스마트 레이더 VI네. 제주 반도체는 저전력 반도체 대장주거든요. 근데 왜 대장주냐? 제가 볼 땐 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빠른 시일 내에. 얘 지금 아직 1분기 실적 안 나왔죠. 1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쵸? 이게 과거를 보면 대충 나오는데 얘가 언제 나올까요? 1분기 실적이. 작년에 5월 15일 날 나왔네.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겠네요. 그럼 아마 이번에도 5월 15일 날 내보되지 않을까요? 실적? 저기에 대한 기대치 아닐까 싶은데. 24년에도 5월 15일 날 나왔네요. 얘는 5월 15일 날 따박따박 실적 나오는 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픈 엣지도 상승 반전했네. 세미파이브 QRT
QRT도 좋고. 자, 그렇고요. 오픈해. 온디발스예요. 네, 그쪽이 다 차트가 예쁘죠. 자리를 잘 잡아놨죠. 자, 그리고 한번 좀 볼게요. 와, 에이프릴은 또 상승 반전했다. 지금 바이오는 두 종목이 그냥 눈에 띄네요. 코오롱 티슈진, 에이프릴 바이오. 그 얼마 전에 위에 저널이 리포트 썼던 두 회사가 움직임이 단연 돋보입니다. 코오롱 티슈진과 에이프릴 바이오가. 근데 티슈진하고 에이프릴 바이오 두 개만 가지고 무빙이 나오는 건 조금 약한 거예요. 왜냐면 얘네 두 개는 최근에 그 모 애널이 목표가를 두 배로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보고서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개별 사유라고 많이 치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섹터가 지금 바닥을 찍고 돌린다라는 느낌을 주려면은 그들 말고도 움직이는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은 대부분은 다 빠지고 펩트론이 물론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펩트론, 티슈진, 큐라클, 에이프릴바이오 정도인데 큐라클은 개별 사유가 있었고요. 티슈진, 에이프릴바이오 기타 종목들도 조금씩 반응을 해줘야 섹터가 좀 돌리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티슈진이라고 에이프릴은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예. 그 제가 최근에 바이오 중에 좋게 보는 게 딱 아마 세 개일 거예요. 기억을 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티슈진, 에이프릴 바이오, 오름 테라퓨틱 이거 세 개거든요. 왜냐면 그 세 개가 지금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였나 그 ABL 바이오 악재 있을 때 돌렸던 유일한 바이오가 딱 그거 세 개였어요. 근데 공교롭게 다 제가 다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들이라 티슈진, 에이프릴 바이오, 오름 테라퓨틱 이거 세 개는 좀 좋게 보고는 있어요. 근데 오름 테라는 지금 조금 또 내려왔고 티슈진하고 에이프릴은 더 센데 공교롭게 두 개는 한 애널이 지금 그 보고서를 쓴 거고요. 뭐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D&D 파마텍도 저는 좋게 보고요. 뭐 몇 개 더 알지노믹스 이런 거 좋게 보곤 하는데 아직까지는 보세요. 티슈진 말고 에이프릴 말고는 움직임이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쪽은 무언가 어떤 움직임이 조금 필요한 상태예요. 아직은.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저는 티슈진하고 에이프릴은 확실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제 든든한 어떤 그 애널리스트도 보고서도 지금 물밑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들어오고 있고 해서 저게 좀 확실히 좋아 보이긴 하네요.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한번 움직임 있지 않았나?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 지난주에 한번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저점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네이버는? 이 정도면 저점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고,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저는. 네, 확실히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낫네. 근데, 이건 이제 비교를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거고, 그럼 너 네이버 살래? 하면은 별로기는 하죠. 다른 것들이 더 많으니까 굳이 네이버를 사고 싶진 않아요. 근데 네이버를 내가 들고 있다면 그냥 내비둘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저보고 누가 너 네이버 살래? 아니면은 바이오주 살래? 이러면
바이오사입니다. 저는 차라리 그 정도예요. 네이버에 대한 선호도는 딱. 근데 들고 있으면 들고 가셔야죠. 지금은. 왜냐하면 역헤드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차트상 좋아 보이는 거 맞아요. 예, 맞고 그 완성이 됐다고 보긴 어려운데, 자 차트 오랜만에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오랜만에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디 갔노? 예,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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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서 돌리면 역헤드인데 넥라인을 보통 뚫어야 돼요. 넥라인이 뭐냐면 요게 넥라인이거든요. 즉 여기를 뚫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를 뚫으면 완성이에요. 보통 뚫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여기요. 이런 포인트에서. 이 가능성이 지금 꽤 높아 보여서 차트상으로는 바닥 가능성이 꽤 커 보이는 종목이기는 하죠. 쭉 빠졌고. 여기선 쌍바닥으로 돌렸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인데, 과거에 보면 엔터는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자 보면 여기서 못 돌렸어요. 이렇게 못 돌렸어요. 이게 안 되고 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안 깨고 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쌍바닥으로 돌리는 패턴이 돼버린 거죠. 과거 데이터로, 과거 차트인데 이거는 네이버입니다. 이렇게 하이브가 많이 빠져요. 하이브 한번 잠깐 볼까요?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오늘 많이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많이 빠진 건 맞는 것 같고, 2달 동안 반토막 났는데, 이날이었나? 하이브 컴백, BTS 컴백한 게 이날이죠. 개파락했죠. 맞아, 주말에 컴백하고 개파락했어. 예. 이때부터 흐름이 완전히 안 좋네. 글쎄, 별로 관심이 잘 안 가네요. 하이브는 그 엔터주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관심은 안 가고, 근데 좀 심하게 빼긴 했다. 좀 과하게 빼긴 했네요. CNS? LG CNS 왜요? LG CNS도 차트는 괜찮지 않아요, 이거? 차트는 괜찮은데. 근데 혹시 여러분 LG CNS 예를 들면 물어보시는 분 중에 LG CNS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이거 제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회사예요. LG CNS는. 제 친구들이 실제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 그냥 그거잖아요. 원래는 SI 업체.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관심을, 삼성으로 치면 삼성 SDS, LG는 LG CNS 뭐 이런 거잖아요. 여튼 뭐 자리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뭐 스테이블로도 움직이고 막 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AI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SDS도 보니까 지금 그 기준선까지 내려와 있네요. 저도 그냥 지금 쳐본 건데, SDS도 나쁘진 않은 차트네요. 이게 과거에 엠로랑 같이 막 급등을 했던 주식인데, 엠로도 아유 이것도 참, 그쵸. 저도 매매 많이 했던 종목인데 다 내려왔네 뭐. 엠로도 결국 결론적으로. SDS.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역시나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딴 게 더 관심이 가기는 합니다. 어렵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장이 좀 어려워요. 난이도가 있는 장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장이고, 그 SI 업체 제 친구들도 많이 다니는데요. 사지 말라고 해요, 당연히 걔네들은. 이게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I 업체들 직원들은 대부분 다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애들인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다른 IT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삼전닉스 정도 아니면은 다들 회사 다니는 애들 물어보면, 예를 들면 LG전자 다니는 애한테 LG전자, 야 니네 회사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작년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미쳤냐고, 자기네 회사 주식을 왜 사니요? 어? 자기네 회사 주식을 왜 사냐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한번 물어봤더만. 그리고 2배 올랐고요. 뭐 다 그래요 원래.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물어봤는데 사지 말라고 해요 다. 유일하게 전자닉스 다니는 친구들은 사라고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일하는 직원들은 자기네 회사가 그렇게 좋게는 안 보일 겁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한 1분 정도 있다가 이제 개인 유튜브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하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의 핵심은 사실 그 일요일날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이고, 결론은 뭐 구구절절 있지만 피지컬 AI 관련돼서 로봇과 자율주행, 온디바이스 AI를 좀 주목을 할 만한 시기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관련된 대장주들은 지금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게 수급이 너무 전자닉스에 쏠려있는 이 현상 자체가 여러 섹터들을 조금 힘들게 만드는 국면이지 않나 싶어요. 얘네들이 사실 지금 가격이 사긴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다음을 또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제 개인 유튜브로는 조금 더 추가로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